눈을 감으면 아직도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팀장님, 저 사실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낯설게 변했고 굳어있던 심장이 엇박자를 쳤다. 마흔을 코앞에 둔 내 마음 깊숙이 파문이 번졌다. 나는 지연이다. 늦은 결혼이 외로움의 증표라는 말쯤은 흘려보낼 수 있었다. 내가 불안했던 건 혼자가 아니라 배신이었다. 대학 때부터 10년 넘게 사귄 남자, 결혼을 몇 달 앞두고 다른 여자와 선을 보며 나를 시험하던 그 사건 이후 나는 사랑에 쉽게 마음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민호의 고백은 믿기 어려웠다. 잘생긴 얼굴, 큰 키, 회사에서 인기 많은 그가 왜 7살 많은 상사에게? 소문은 가시였다. 팀장이 꼬셨대. 승진 약속했나 보지. 집이 있다며?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큰 소리 칠수록 더 초라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정말이야? 장난이면 그만해.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몰랐구나. 견고한 눈빛 앞에서 내 마음의 오래된 자물쇠가 살짝 흔들렸다.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다. 그는 어리지 않았다. 퇴근길 내 어깨를 조심스레 주무르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말했다. 몇 시간의 통화, 필요 없는 고생을 자초한 1박 2일. 여행, 새벽에 라면 한 그릇 우리는 불편을 나누며 가까워졌다. 남자라는 단어가 그에게서 처음으로 자연스러워졌다. 2해가 흐른 어느 날 그는 결혼을 말했다. 우리 집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 앞으로도. 나는 오히려 편안했다. 큰 소리를 치지 않는 정직함이 신뢰로 들렸고 사랑 앞에서 계산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치렀다. 큰 돈이 드는 것들의 명의는 내 이름이 되었고 그의 돈은 커튼과 이불, 접시 같은 생활의 질감이 되었다. 새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사랑을 숫자로 환산하지 않으려 했다. 시댁의 첫 계절은 따뜻했다. 반찬과 과일이 트렁크를 가득 채웠고 나는 빈손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남편은 흐뭇한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배웠다. 믿음은 거창한 약속보다 반복되는 작은 친절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실직했다. 남편이 보내던 50만 원으로는 숨도 고르기 어려웠다. 나는 내 50을 보태 100을 맞추자고 했다. 그러나 금세 알았다. 부족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의 문제는 감정의 언어로 달래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남편이 제안했다. 장인어른 건물이나 어머니 상가에 자리 없을까? 아버지가 관리 일을 하시면 사돈 건물이니 함부로 못할 거야. 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돈 건물에 걸린 자존심의 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다. 보는 눈도 많고 자리도 없다는 난색이 돌아왔다. 이해했다. 혹시 기회가 나면
먼저 상의해달라 부탁만 남겼다. 그런데 소식은 다른 억양과 표정을 달고 시댁에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시어머니의 분노가 현관을 밀어젖혔다. 사돈 건물에 우리 남편을 보내. 자존심은 없어? 아이디어의 시작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먼지처럼 가벼웠다. 그의 침묵은 화살의 방향을 내게 고정했다. 그날 밤 나는 말했다. 내가 꺼낸 제안이었어. 다음부터는 내 입으로 설명해. 그의 미안해는 물처럼 카펫을 적셨다가 금세 식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전화. 여기저기 빚이 조금 있고 실업급여도 기대 어렵다고 했다. 조용히 일할 길이 있다면 도와달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비밀로 일을 시작하면 다음 폭발이 더 커진다는 걸 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그렇게 답했다. 예고 없는 방문은 또 왔다. 시어머니는 서운함의 장부를 펼쳤다. 내 부모랑은 유럽을 가면서 우리는 제주도 사흘, 레스토랑은 왜 우리는 빼? 사실은 간단했다. 친정이 대부분 비용을 냈고 우리는 동행했을 뿐. 그러나 사실과 감정은 다른 길을 걷는다. 그리고 본론이 책상 위에 놓였다. 매달 300. 숫자는 설명을 집어삼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100은 유지하되 제 취업을 같이 돕자고요. 비밀은 만들지 말고. 곧바로 친정을 끌어오는 반격이 돌아왔다. 내 부모였으면 다 내놨겠지? 나는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돈은 마음의 크기를 재는 저울이 아니라 생활을 버티게 하는 도구고요. 이걸 잃으면 가족이 먼저 무너져요. 남편은 또 침묵했다. 침묵은 합의도 방관도 아니었지만 내 편은 아니었다. 나는 방으로 물러났다. 손바닥에 닿은 문선의 거친 결이 오늘을 기록했다. 그 밤에 나는 결심했다. 침묵 대신 문장, 양보 대신 경계, 이해 대신 기준. 경계는 사랑을 밀어내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낮은 담임을. 다음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단단해 보였다. 단단함은 무정함이 아니라 기초 공사였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층을 올릴수록 흔들린다. 회사의 복도는 어제와 같았고 커피 머신 소리는 익숙했다. 민호는 종이컵을 내밀었다. 머뭇거림이 그의 눈에 길게 붙어 있었다. 어제 그는 사랑보다 쉬운 쪽 침묵을 골랐다. 아마 늘 그랬는지도. 저녁, 나는 길고 단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300은 불가능, 100 유지, 일자리 탐색 동행, 비밀 없음, 예의는 지키되 기준은 흐리지 않겠다고. 밤늦게 들어온 그는 양손을 비볐다. 사과는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나는 변화의 증거를 원했다. 당신 말과 선택을 당신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어머니 앞에서 오늘의 입장을 당신 입으로 말해. 잠자리에 들며 알았다. 기준이 있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기준이 없는 사랑은 쉽게 소비된다. 나는 내 사랑을 소비하지 않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의 내가 나를 지킨 것처럼 내일의 나도 내일의 나를 지킬 것이다. 새벽 휴대전화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떴다. 내일 저녁 어머니와 같이 얘기하자. 끝에 온점이 콜론처럼 보였다. 뒤이어 숫자와 체면, 책임과 사랑이 한자리에 앉을 것이다. 나는 오늘 세운 기준 위에서 말할 것이다. 부탁과 강요의 경계, 사랑과 의존의 차이, 누군가의 서운함을 내 죄책감으로 오역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결혼식 날의 공기는 가볍지 않았다. 꽃길 끝에서 마주 잡은 손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고 우리는 남들이 검소하다고 부를 만한 규모로 예식을 치렀다. 대신 사진 속 우리의 표정은 경건했다. 나는 내 선택을, 그는 자신의 약속을 각자 책임지듯 웃었다. 신혼 초 이사 온 집의 창을 닦으며 여기서 우리 계절을 새로 만들자고 말했다. 커튼을 달고 벽시계를 고르고 주말마다 스위치를 달았다 뗐다 하며 사소한 것들을 우리식으로 맞췄다. 그때의 평화는 분명히 실제했다. 시댁에도 우리의 노력은 전해졌다. 명절에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된장을 한 숟갈 더 얹어 내 밥그릇에 올려주셨고 시아버지는 살 좀 빠진 것 같다며 삶은 달걀을 쥐어주셨다. 나는 그 사소한 터치를 사랑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왕복했고 내 부모에게 하듯 시부모에게도 깎듯이 말을 놓지 않았다. 관계는 이렇게 천천히 익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직 소식과 함께 집안의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한숨은 길어졌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줄었다. 남편은 밤마다 가계부를 열었다 닫았다 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우리 잠시만 더 버티자. 그 말 속에 잠시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울타리와 타인의 요구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계산.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지며 말끝의 가시가 점점 길어졌다. 내 부모는 잘 지내시냐? 라는 안부 뒤에 좋은데 사시겠다가 붙었다. 가방 예쁘더라. 다음에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차보고 싶네가 따라왔다. 나는 모른 척 웃어 넘겼다. 그러나 웃음은 메모처럼 남았다. 어느 날의 폭발을 예고하는 밑줄로. 그 폭발이 사돈 건물 4글자에 불을 붙였다. 우리를 거기 앉혀? 라는 모욕감과 사돈이라 더 잘해줄 거 아냐라는 기대가 이상하게 얽혀 나를 향한 오해의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설명하려 했다. 일은 존엄이고 선택은 본인의 뜻이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말은 잘해. 그때 남편이 한마디만 보탰다면 이야기는 다른 모양이었을까? 어쩌면.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밤의 대화는 더 깊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디까지야? 내 부모와 나 사이 선은 누가 그려?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끌어안았다. 안아주는 건 쉬웠다. 그 다음이 어려웠다. 선을 그어주는 일, 자신의 말과 선택을 자신이 감당하는 일,
어른으로 서는 일.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다만 저희 부부의 형편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일자리는 함께 찾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답은 짧았다. 그래, 내 생각 잘 알겠다. 그 다음 줄에 점이 셋 찍혀 있었다. 그 점 3개의 무게를 나는 밤새 저울질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팀장이었다. 회의에서 숫자를 말하고 팀원의 실수를 덮었다. 복도에서는 소문이 다시 조용히 피어났다. 시댁 이야기는 결국 어딘가로 새는 법이다. 누군가는 동정을, 누군가는 호기심을, 누군가는 관음증을 갖고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표정을 단정히 여몄다. 사적인 파도가 공적 해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와중에 민호는 몇 번이나 미안해를 꺼냈다. 내가 원한 건 미안해 다음 문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오늘은 내가 말하겠다. 내일은 내 돈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 계획, 실행, 책임. 그게 사랑의 어른스러움이라고 그제야 나는 정확히 언어로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문장을 건넸다. 우리가 같이 서려면 내가 먼저 내 자리에서 서야 해. 그 말은 그에게도 내게도 약속이었다. 흔들리면 돌아갈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만 이어갈 수 있는 사랑. 낯선 침묵은 오래 머물렀다. 시댁의 요구와 내 기준 사이에서 균열이 깊어지는 동안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혼의 무게를 나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늘 내 쪽에만 그림자를 드리웠다. 며칠 후 또다시 예고 없는 방문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이번에는 서운함이 전면에 놓였다. 내 부모는 잘 지내더라. 라는 말 뒤에 좋은데 사시니 부럽다라는 독침이 숨어 있었고 가방 예쁘네라는 칭찬 뒤에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차보고 싶다는 비교가 붙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곧 이어진 말은 결정문처럼 또렷했다. 매달 300은 필요하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찢었다. 그날의 침묵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100만 원은 유지할게요. 대신 아버님 일자리를 같이 찾아드리고 빚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요. 비밀로 무언가를 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친정을 겨냥한 말이 돌아왔다. 내 부모가 이런 처지였으면 내가 먼저 다 내놨겠지. 나는 심장이 움찔했지만 곧 단호해졌다. 부모는 이름만 같다고 같은 방식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돈은 마음의 크기를 재는 저울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은 오래 준비해온 문장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결론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침묵을 택했다. 그의 침묵은 내 곁에서 방관처럼 서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내 울타리를 분명히 세웠다. 침묵 대신 문장, 양보 대신 경계, 이해 대신 기준. 그 기준 위에서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생활비 문제를 넘어 친정과의 비교는 더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 명절이면 내 부모는 뭐 해주셨니라는 말이 따라왔고 시댁의 부족함은 언제나 내 책임으로 뒤집혔다. 나는 매번 설명했지만 설명은 닫힌 귀 앞에서 흩어졌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사과는 습관이 될 뿐 변화를 만들지 못해. 어머니 앞에서 오늘의 입장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줘. 그게 성인의 책임이고 남편의 역할이야. 그는 눈을 피했고 대답은 더뎠다. 하지만 나는 끝내 그 부탁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오래된 외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갚아야 할 돈인데 도저히 못 갚겠구나. 내가 대신 좀 해줄 수 있겠니?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가 원한 건 큰 돈이 아니었다. 다만 체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시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는 몸부림 속에서 더 고단해졌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말했다. 내 아버지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해.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남편의 자격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가 대신 앞장서지 않겠다. 이건 너의 자리야. 그 대화는 쉽지 않았다. 민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볐다. 사과만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위로로 그를 덮지 않았다. 사랑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며칠 후 우리는 시댁에 모였다. 거실 공기는 무거웠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100만 원까지입니다. 아버님 일자리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부탁과 요구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선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알았다. 오늘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세웠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늦은 변화든 시작은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긴 싸움의 끝이 아직 멀리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사랑은 조건보다 마음이라고 믿었던 나의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사랑을 지키는 건 계산이 아니라 경계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리고 그 울타리 위에서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 내일의 싸움이 오늘보다 더 거셀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 세운 경계가 내일의 나를 지킬 것이니까. 시간은 흐르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남편이 시댁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날 이후 나는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단번에 변하지 않았다. 며칠은 조용했다. 그러나 곧 다시 서운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 은근한 말끝으로 압박을 이어갔다. 내 부모는 여유가 있다면서 그런 집에서 자란 내가 왜 우리를 모른 척하니? 라는 말은 더 이상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파고들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점차 계산과 비교 속에서 왜곡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남편의 태도였다. 그는 변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곤 했다. 작은 문제 앞에서는 잠시 목소리를 내지만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벽이 되었다.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눈가는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지연아, 내가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힘든 거 다 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부모님께 늘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졌다. 내 부모가 내 삶의 울타리였듯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사랑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 조건보다 마음이라고 믿었던 내 신념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대답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마음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 사랑만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다.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호,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내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어.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내 책임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나는 더 이상 침묵 옆에 서 있을 수 없어.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버티면이라며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내 지키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끝에 도달한 이유야.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갔다. 시댁은 차갑게 돌아섰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미안함이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은 사과가 아니라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차츰 낯설음은 자유로 변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있었고, 거울 앞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경계는 나를 지켜냈고, 기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조건보다 마음을 믿었던 내 신념은 틀린 게 아니었다. 다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기준이 필요했다는 걸 늦게 배운 것뿐이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는 것임을 이혼이라는 상처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경계와 기준을 가진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랑의 모양을 나는 이제야 제대로 배웠을 뿐이다.